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2월 11일 해외 축구 8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첼시 대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첼시는 이번 시즌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이 폭발하며 상위권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4위와의 승점 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홈에서 하위권 팀을 상대로 확실한 승점 3점을 챙겨야 한다. 첼시의 마법사는 단연 아이스콜 콜파머다. 이 선에서 경기를 조율하고 직접 마무리 짓는 그의 왼발 킥과 창의성은 리즈의 밀집 수비를 파괴할 제1옵션이다. 중원의 핵심 모이세스 카이세도와 엔조 페르난데스의 볼 배급과 탈압박은 경기의 주도권을 쥐게 할 것이다. 첼시는 홈이점을 살려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파머를 중심으로 한 부분 전술을 활용해 다득점 승리를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리즈 유나이티드는 다니엘 파르케 감독의 지휘 아래 특유의 활동량과 빠른 역습으로 프리미어리그 잔류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16위라는 순위는 불안하지만 강팀을 상대로도 물러서지 않는 끈끈함을 보여준다. 첼시 원정은 부담스럽지만 라이벌전 특유의 투지를 발휘해 승점 사냥에 나선다. 리즈의 카플레이어는 도미니크 칼버트르윈이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리즈는 객관적인 전력 열세를 인정하고 수비 블록을 단단히 쌓은 뒤 첼시의 패스 미스를 유도하여 속도를 활용한 역습으로 첼시의 골문을 위협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두 팀은 전력의 차이가 뚜렷하고 스탠포드 브리지에서의 첼시는 득점력이 매우 뛰어나다. 리즈가 원정에서 실점이 잦은 편이라 첼시의 화려한 공격진을 90분 내내 무실점으로 막아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첼시도 리즈의 역습 한 방을 경계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첼시가 승점 3점을 따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번 경기 첼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에버턴 대 본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에버턴은 특유의 피지컬과 헌신적인 수비 그리고 날카로운 세트피스를 무기로 8위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홈구디슨 파크에서는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상대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상위권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 에버턴의 기둥은 잉글랜드 국가대표 수문장 조던 픽포드다. 그의 동물적인 반사 신경과 롱킥은 팀 전술의 핵심이다. 공격에서는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티에르노 마마두 바리의 결정력에 기대를 건다. 다만 중원의 핵제 그릴리시의 부상 이탈이 팀에게는 적잖은 타격이다. 에버턴은 라인을 내리기보다 홈이점을 살려 강한 몸싸움으로 중원을 장악하고 세컨드 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 득점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본머스는 강력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앞세워 11위에 안착했다. 신무를 기록할 정도로 좀처럼 패배하지 않는 끈질김을 보여주지만 무승부를 승리로 바꾸는 결정력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다. 에버턴 원정은 체력적으로 부담스럽지만 특유의 기동력으로 거인을 잡으려 한다. 본머스의 키플레이어는 주니어 크루피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브라질 스트라이커 에바니우송의 라인 브레이킹과 골 결정력은 픽포드를 뚫어내야 한다. 본머스는 원정이지만 라인을 높게 형성해 에버턴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턴오버를 유발해 짧고 빠른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두 팀의 스타일이 명확하게 갈리는 경기다. 에버턴은 높이와 힘, 본머스는 속도와 압박이다. 구디슨 파크의 거친 분위기는 원정팀에게 늘 부담스럽고 에버턴의 세트피스는 본머스 수비진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본머스 역시 원정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수비 조직력을 갖추고 있어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 끝내 두 팀은 승점 1점씩을 나눠 갖는 데에 그칠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토트넘 대 뉴캐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토트넘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공격 전술이 파괴되고 수비 붕괴가 겹치며 15위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10패를 당할 정도로 수비가 무너졌으며 팬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이번 홈 경기에서 뉴캐슬을 잡지 못한다면 강등권 경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토트넘의 키플레이어는 히샬리송이다. 스트라이커 히샬리송의 문전 압투쟁심은 팀의 가장 큰 무기다. 다만 그는 부상으로 오늘 경기에 나설 수 없고 이는 팀에게 적잖은 타격이다. 또한 수비의 핵심인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며 수비 쪽에도 전력 누수가 생긴 상황이다. 토트넘은 홈팬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초반부터 사력을 다해 공격하겠지만 수비 뒷공간 노출이라는 양날의 검을 쥐고 싸워야 한다.
이어서 원정팀 뉴캐슬은 에디 하우 감독의 지휘 아래 유럽 대항전 복귀를 노렸으나 원정 경기력 저하와 부상 악재로 12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토트넘보다는 승점 4점이 앞서 있어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10위권 진입과 함께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다. 뉴캐슬 키플레이어는 브루노 기마랑이스다. 중원의 사령관인 그의 압박과 탈압박 능력은 토트넘의 중원을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 다만 윙어 앤서니 고든이 부상으로 결장하며 공격이 무뎌질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뉴캐슬은 원정이지만 토트넘의 수비 불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직선적이고 빠른 역습으로 득점을 노릴 것이다. 토트넘의 현재 폼은 심각한 수준이다. 홈 경기라는 이점이 있지만 수비 조직력이 붕괴된 상황인데다가 무엇보다 전력 누수가 가볍지 않은 상황이다. 뉴캐슬의 빠른 공격진들의 스피드를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나올수록 뉴캐슬에게는 더 많은 공간이 열릴 것이다. 두 팀 모두 부상 이슈를 안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타격이 더 큰 쪽도 토트넘이다.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지만 끝내 승리는 원정팀 뉴캐슬의 몫일 것이다. 이번 경기 뉴캐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레스터시티 대 사우스햄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레스터시티는 구단 레전드 앤디 킹 감독이 임시로 지휘봉을 잡아 팀을 수습하고 있다. 선수단 면면은 상위권에 어울리지만 조직력 붕괴와 자신감 하락으로 21위까지 추락했다. 이번 홈 경기에서 패한다면 강등권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레스터의 희망은 미드필더 조던 제임스다.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의 중원 장악력과 득점 가담은 팀의 가장 큰 무기다. 다만 그는 부상으로 오늘 경기에 나설 수 없고 팀에게는 적잖은 타격이다. 윙어 압둘 파타우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이 사우스햄턴의 측면 수비를 파괴해야 한다. 수비의 핵 야닉 베스테르고르는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터라 미출전 시 팀에게는 분명히 마이너스다. 레스터는 홈팬들의 우려 섞인 응원 속에 앤디 킹 대행의 동료 아래 투지 넘치는 압박과 파타우를 활용한 빠른 역습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사우스햄턴은 톤다 에커트 감독 부임 이후 공격적인 색채를 되찾으며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신무를 기록할 정도로 끈끈하지만 무승부를 승리로 바꾸는 결정력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다. 레스터 원정에서 승리한다면 10위권 진입을 바라보며 플레이오프 진출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다. 사우스햄턴의 주포는 여전히 아담 암스트롱이다. 챔피언십 레벨에서는 검증된 그의 득점 감각과 라인 브레이킹은 레스터의 불안한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치명적인 무기다. 수비의 리더 테일러 하우드 벨리스의 안정감은 원정 승점 확보의 발판이다. 사우스햄턴은 원정이지만 점유율을 포기하지 않고 에커트 감독 특유의 빠른 템포와 암스트롱의 마무리를 앞세워 레스터의 골문을 두드릴 것이다. 레스터 시티는 감독 교체라는 충격 요법을 썼지만 수비 조직력이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사우스햄턴은 최근 원정에서도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암스트롱이라는 확실한 해결사를 보유하고 있다. 레스터가 홈이점과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초반에 거칠게 나올 수 있으나 사우스햄턴이 이를 잘 받아넘긴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조직력의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접전 승부가 예상되지만 끝내 승리는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사우스햄턴의 몫일 것이다. 이번 경기 사우스햄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옥스포드 유나이티드 대 노리치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옥스포드 유나이티드는 끈끈한 조직력을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지만 신무를 기록할 정도로 승리를 챙기지 못하는 무승부 늪에 빠져 23위까지 밀려났다. 잔류 마지노선인 21위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홈에서 무승부가 아닌 승점 3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옥스포드의 심장은 중원의 지휘자 카메론 브레너건이다. 팀의 페널티킥 전담 키커이자 경기 조율을 담당하는 그의 리더십과 득점력은 노리치의 허술한 중원을 공략할 제1옵션이다. 공격수 마크 해리스의 한 방도 필수적이다. 옥스포드는 홈팬들의 간절한 응원을 등에 업고 강한 전방 압박과 브레너건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세트피스로 노리치를 잡고 생존의 불씨를 살리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노리치 시티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시즌을 시작했으나 원정 경기력 난조와 수비 불안으로 17위라는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두고 있다. 강등권인 옥스포드와의 승점 차가 8점에 불과해 이번 경기에서 패한다면 강등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다. 노리치의 미들맨은 미국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조시 사전트다. 탁월한 골 결정력과 연계 플레이를 갖춘 그는 옥스포드 수비진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노리치는 원정이지만 객관적인 전력 우위를 앞세워 점유율을 높이고 사전트의 개인 기량으로 옥스포드의 밀집 수비를 뚫으려 할 것이다.
옥스포드가 홈에서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지만 득점력이 빈약해 승리를 가져오기 쉽지 않다. 노리치 시티 역시 원정에서 기복이 심하고 수비 실수가 잦아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옥스포드의 브레너건과 노리치의 사전트가 서로 한 방씩 주고받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옥스포드가 홈이점을 살려 거칠게 몰아붙이겠으나 결정력 싸움으로 간다면 사전트라는 확실한 스코어러를 보유한 노리치 시티가 유리해 보인다. 끝내 승리는 노리치의 몫일 것이다. 이번 경기 노리치 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여섯 번째로 헤르타 베를린 대 프라이부르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헤르타는 2부 리그의 거친 몸싸움을 이겨내며 상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객관적인 전력은 한 수 아래지만 7만 관중이 뿜어내는 홈 분위기는 일부 리그 팀에게도 공포의 대상이다. 특히 헤르타는 자신들의 홈구장에서 열리는 결승전에 진출하는 것이 수건 사업인 만큼 동기부여가 남다르다. 헤르타의 심장은 에이스 파비안 레제다. 왼쪽 측면을 지배하는 그의 저돌적인 돌파와 정확한 크로스는 프라이부르크의 측면 수비를 파괴할 제1옵션이다. 골키퍼 타르크 에른스트의 선방쇼는 필수 조건이다. 헤르타는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강한 압박으로 프라이부르크를 당황하게 만든 뒤 레제를 활용한 빠른 역습으로 자이언트 킬링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프라이부르크는 특유의 끈끈한 조직력과 강력한 세트피스를 앞세워 분데스리가 상위권을 위협하고 있다. 원정 경기지만 일부 리그 팀의 격조를 보여주며 4강 진출을 확정짓는 것이 목표다. 프라이부르크의 키맨은 이탈리아의 테크니션 빈첸초 그리포다. 그의 정교한 오른발 킥과 세트피스 능력은 단판 승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 프라이부르크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점유율을 확보하고 그리포의 측면 공격을 통해 헤르타의 수비를 공략하려 할 것이다. 1부 리그와 2부 리그의 전력 차이는 무시할 수 없다. 프라이부르크는 분데스리가에서도 조직력이 가장 좋은 팀 중 하나로 헤르타의 단순한 역습 패턴에 쉽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그리포의 킥을 활용한 세트피스는 헤르타 수비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헤르타의 파비안 레제가 분전하며 한 골 승부로 끌고 갈 수 있겠지만 결국 경기 운영 능력과 스쿼드 깊이에서 앞서는 프라이부르크가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안착할 것이다. 이번 경기 프라이부르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7번째로 나폴리 대 코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나폴리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 강력한 피지컬과 직선적인 공격 축구로 이탈리아 무대를 다시 호령하고 있다. 리그 3위로 우승 경쟁 중이지만 단판 승부인 코파 이탈리아 홈 경기에서 팬들에게 트로피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려 한다. 나폴리의 키플레이어는 라스무스 헤룬드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스코틀랜드산 엔진 스콧 맥토미니의 박스 침투와 중원 장악력은 코모의 기술적인 미드필더들을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 나폴리는 홈이점을 살려 강한 압박으로 코모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이른 시간에 승기를 잡으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코모는 세스크 파브레가스 감독의 지휘 아래 세리에 A에서 가장 매력적인 패스 축구를 구사하는 팀 중 하나로 성장했다. 부유한 구단주의 지원 속에 영입한 알짜배기 선수들이 조직력을 갖추며 6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다. 나폴리 원정은 지옥과 같지만 맞불을 놓을 수 있는 배짱을 가졌다. 코모의 보석은 아르헨티나의 신성 니코파스다. 이 선에서 보여주는 창의적인 킬패스와 탈압박 그리고 강력한 왼발 슈팅은 나폴리의 수비 블록을 허물 제1옵션이다. 미드필더 막시모 페로네의 경기 조율은 팀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다. 코모는 원정이지만 점유율을 포기하지 않고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로 나폴리의 압박을 풀어낸 뒤 니코파스를 거쳐 득점을 노리는 이변을 꿈꿀 것이다. 코모가 파브레가스 감독 아래서 훌륭한 축구를 하고 있지만 스타디오 마라도나에서의 단판 승부는 경험과 피지컬이 중요한 요소다. 콘테 감독의 나폴리는 컵 대회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는 팀이며 코모의 아기자기한 패스 축구가 나폴리의 거친 압박과 피지컬에 고전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코모가 니코 파스를 앞세워 득점에 성공하며 팽팽한 접전을 만들 수 있겠지만 결국 홈팬들의 압도적인 응원을 등에 업은 나폴리가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오를 것이다. 이번 경기 나폴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웨스트햄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붕괴되며 14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잔류권과의 승점 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챔피언십 강등이라는 재앙이 현실화될 수 있다. 홈팬들의 인내심도 바닥난 상황에서 강호 메뉴를 잡고 극적인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웨스트햄의 마지막 희망은 에이스 제러드 보엔이다.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그의 날카로운 슈팅과 활동량은 맨유 수비진을 흔들 유일한 무기다. 웨스트햄은 홈이점을 살려 배수의 진을 치고 롱볼과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하는 선 굵은 축구로 맨유의 허를 찌르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젊고 역동적인 팀으로 변모하며 4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5위권 팀들의 추격이 거세어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반드시 승점 3점을 챙겨야 한다. 맨유의 심장은 캡틴 브루노 페르난데스다. 전방으로 찔러주는 그의 킬패스와 강력한 중거리 슈팅은 웨스트햄의 불안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제1옵션이다. 맨유는 원정이지만 점유율을 주도하고 빠른 공수 전환과 측면 윙어들의 속도를 활용해 웨스트햄의 수비를 유린하려 할 것이다. 웨스트햄이 홈에서 필사적으로 나오겠지만 이번 시즌 보여준 수비력으로는 맨유의 빠르고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막아내기 역부족으로 보인다. 특히 맨유 공격진의 빠른 속도는 웨스트햄의 느린 수비진에게 쥐약과도 같다. 웨스트햄이 보엔의 개인 기량으로 한 골 정도는 만회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전력과 분위기에서 앞서는 맨유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